안녕하십니까? 저는 36살에 아직 팔팔한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노총각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드려봅니다. 저희 집은 의정부 쪽에 있는데요. 의정부에서 태어났고 한 번도 다른 지역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대도 의정부 쪽으로 배치받았기 때문에 정말 살면서 계속 의정부에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사업이 잘못되셔서 어쩔 수 없이 의정부를 떠나야만 했는데 아버지 일 때문에 경남 통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통영이라는 곳으로 가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저는 항상 윗지방에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경상남도라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때 제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했고 정들었던 학교와 자주 갔던 음식점들을 모두 기억 속에서 지워야만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것들이 의정부에 있었는데 통영으로 내려간 이후에도 한동안 저는 밖에 나가는 것이 싫었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싫어서 계속 집에만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이사온 집에서 빈둥거리며 TV나 보고 있는 게 전부였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딱 한 가지 좋았던 건 이사온 집에 옥상이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좋았다는 점입니다. 그곳에는 주인 아주머니가 화분과 평상을 가져다 둬서 저녁에 바람 쐬기에 일품이었는데 저녁만 되면 옥상에 올라와서 주변을 둘러보고 의자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막상 나가서 친구를 사귀기는 싫고 그렇다고 집에만 하루 종일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옥상이라는 공간이 저에게는 그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옥상에 앉아 있다가 옆집 옥상을 보니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저랑 같은 자세를 취하고 먼 곳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저는 눈을 돌리고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역시 쑥스러웠는지 괜히 하늘만 쳐다보더군요. 저는 어색한 마음에 다시 의자에 앉았고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옆을 보니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뭔가 옆집에 사는 여자라는 점에서 야릇한 상상이 되기도 했지만 거리도 조금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얼굴도 자세히 보지 못했고 괜히 여기까지 와서 딴 생각이나 하고 있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옥상에 머물러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어머니와 또 한바탕 싸우시더군요. 어머니는 왜 이런 데에 이사와서 힘들게 사냐며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리십니다. 아버지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냐고 우리 평생을 살았던 의정부를 떠나서 힘들지만 버티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만하라고 화를 내시네요. 저는 아버지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저도 불만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랑 똑같은 생각이기도 하고 워낙에 심적으로 힘들어서 투정을 부리고 싶었지만 저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참았어요. 저는 또 집을 나와서 옥상으로 올라갔네요. 혹시나 그녀가 또 있지 않을까 해서 올라가자마자 옆을 보니까 그녀는 저번처럼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서로 말없이 눈치만 보면서 가끔 한 번씩 옆을 쳐다보기만 했고 오늘은 그녀도 무언가 할 게 있었던 건지 오랜 시간 옥상에서 있더라고요. 다음 날에도 그녀가 있길래 도대체 저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옥상에 있나 싶어서 그녀를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당겨서 봤지만 얼굴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고 뭔가를 꺼내서 설치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망원경 같은데 한참을 설치하시더라고요. 밤하늘에 별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런 낭만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요즘에도 있냐며 혼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설치를 처음 해서 그런지 한참 동안이나 끙끙거리면서 설치하는 걸 봤고, 만약에 제가 했다면 저런 건 1시간이면 설치할 정도로 금방 했을 텐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설치를 다 했는지 한참 동안 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상에 누워서 그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망원경으로 보는 곳은 하늘 쪽이 아닌 것 같더군요. 무엇을 보는지 그녀는 한참을 어떤 한 곳을 집중적으로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그쪽을 당겨서 봤습니다. 휴대폰으로 당길수록 화질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였는데, 느낌적으로 예측했을 때 남의 집을 엿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도 집에 있던 조그만 쌍안경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고, 이것도 망원경이긴 하지만 휴대용이라서 성능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니긴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챙겨와서 어제 그녀가 보던 곳이 도대체 어디였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곳은 그냥 일반 가정집 같았고, 왜 저 집을 보고 있었던 걸까 하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싶었고, 아니면 사실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는 국가정보원의 특별요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게 아니고서야 남의 집을 저렇게 살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녀가 보는 걸 저도 보고 싶어서 그녀가 올라오기 전까지 평상 벽 쪽에 붙어서 그녀가 저를 못 보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이어 옥상으로 올라왔고 뭔가를 준비하는 듯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또 그 집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눈치 못 채게 무엇을 보는지 저도 쌍안경을 이용해서 그곳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남녀가 살을 다 드러내놓고 서로를 위해서 여실없이 흔들고 있는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제 쌍안경으로는 아주 작게 보였지만 저 망원경으로 보면 확실하게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쌍안경으로 그녀를 쳐다봤는데 한 손으로 뭔가를 하는 듯 보였는데 그게 어떤 행위인지는 차마 말할 수가 없네요. 그냥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꼼지락 거리고 있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야릇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길래 저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무언가를 눈치라도 챈 것인지 제가 있는 곳으로 머리를 휙 돌리더군요. 순간 너무 놀라서 저는 잽싸게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살짝 봤는데 그녀는 없더군요. 다행이다 싶어서 평상에 앉았는데 그녀가 저희 집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가 저한테 당당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싸움이 나면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겠다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내심 너무 무서웠고 긴장해서 그런지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잘못한 건 오히려 그녀였는데 왜 제가 잘못한 것 같을까요? 그녀는 저의 손에 있는 쌍안경을 보더니 손을 뻗어 뺏었습니다. 그러면서 잔뜩 화가 났는지 뭘 봤는지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다그치며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사람 특유의 사투리를 쓰면서 말하는데 어찌나 화가 난 것 같은지 긴장돼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쌍안경은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진짜 아무것도 못 봤다고 얘기했지만 그녀는 더욱더 화를 냈고 저는 죽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뭘 그렇게 만지고 있었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지 화가 나서 저도 그녀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남의 집을 망원경으로 훔쳐보고 있는 것 같길래
나도 궁금해서 쌍안경 들고 와서 좀 쳐다봤다고. 그게 무슨 죽을 죄가 되길래 이렇게 남의 집에 찾아와서 따지고 있냐고 말이죠. 아무리 그녀가 화를 내도 저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의정부에서도 군 생활하면서 갈고 닦은 저의 국군 도수체조라도 한번 보여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녀는 당황했는지 화를 죽이고 의자에 앉았고 한참 동안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서 있었는데 그녀는 뭔가를 결정했는지 저에게 따라오시라고 하더군요. 제가 왜 따라가야 하냐고 했더니 안 따라오면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신고를 해도 제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다른 사람 집 망원경까지 설치해서 훔쳐보던 사람이 무슨 지금 할 말이 있냐고 그녀에게 따졌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신고 안 하면 뺨을 한 대 갈겨버리겠다고 그녀에게 화를 내자 그녀는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본인 건물 옥상으로 가자고 했는데 저는 왜 그 옥상으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여기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게 하나 있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대화하기 힘들다고 본인 집의 옥상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무슨 쿵쿵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너무 궁금했습니다. 무료했던 일상생활에 무언가 큰 즐거움이라도 하나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짜릿함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있는 옥상은 본인만 올라올 수 있는 곳이라면서 아무도 못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의 호기심은 더욱 자극되었고 일단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옥상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녀는 올라오자마자 제 멱살을 잡았고 똑바로 본 거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여기서 떨어뜨려 버린다고 협박을 하네요. 역시나 이래서 어른들이 항상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무도 안 올 거라는 걸 알자마자 곧바로 태도를 돌변하더니 정말 저랑 한번 싸워보자는 식으로 덤비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여자였고 저는 남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녀를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지금 장난치냐고 누구 몸에 손을 대냐면서 그녀의 팔을 꺾고 땅바닥에 눕혔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여자한테 당할 남자로 보이냐면서 오히려 그녀를 힘으로 제압하고 제가 그녀에게 뭘 받는지 순순히 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끙끙거리면서 반항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런 그녀를 농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멱살을 잡던 아가씨는 어디 가고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거냐면서 그녀를 조롱했죠. 그러자 그녀는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보여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말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그녀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때부터 제가 말했던 걸 똑바로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자기가 너무 사는 게 재미없고 외로워서 다른 사람들의 집을 훔쳐보는 취미가 생겼다면서 그래서 망원경을 설치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서 꼼지락거리던 건 뭐냐고 묻자 그녀는 외로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말하더군요. 저한테 와서 연병을 떨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순순히 다 불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통쾌하던지 저는 그녀를 놓아줬습니다. 더 이상 힘으로 제압해봤자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누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면서 제가 누구에게 말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고 했지만 저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똑같은 약점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점을 잡을 거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키스하기 시작했고 저는 뭐 하는 거냐고 그녀를 밀어냈지만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들을 벗어 던지고 제 옷도 마구 벗겨버렸습니다. 그녀가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나올 때
솔직히 힘으로 막을 수는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거든요. 결국 저와 그녀는 옥상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고 뒤로 짜릿하게 넣어줬습니다. 다른 사람 집 옥상 위에서 이렇게 뒤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니 정말 새롭더군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뒤로도 저희는 번호를 교환해서 매일 같이 서로를 불러내고 있습니다. 저야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가 우주 외로웠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그녀에게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정이 많이 들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날마다 옥상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것을 거칠게 만져주다가 연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4년간 연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혼하자는 말도 나오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빠르게 연인도 생겼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와 그녀는 조금 성향이 달라서 연애를 해도 아주 재미가 있고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현재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부모님이 그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생각보다 집도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통영에 내려온 뒤로부터 개인적으로 그녀의 집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눌 때가 제일 좋습니다. 침대가 비싼 거라고 했거든요. 의정부에서 살아왔던 지난 삶과 앞으로 살아가게 될 통영에서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르긴 하지만 그녀와 살면서 재밌는 일이 생기면 또 사연을 보내보겠습니다. 행복하세요.